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정보에 관한 것은 맨 첫날 OT에서 다 얘기했죠. 위생곤충도 관한 것도 전부 얘기했으니까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의 정의가 있지요. 그럼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직접,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지요. 직접 물어뜯거나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접 물어뜯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질병을 옮기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바퀴 같은 것들이 똥을 갖다가 옮겨서 세균성이 질, 파리 같은 거 옮겨줘, 이런 것들이 간접이 되는 거죠. 직접 물어뜯는 것들은 우리 뜯어 먹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 모르라는 균을 주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직접이죠. 그래서 직접 물어뜯거나 질병을 간접적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로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에 관한 지식을 하는 것이 위생곤충이에요. 그런데 곤충에 관한 정의는 616페이지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내가 첫날이라 이제 원래 전자칠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자칠판 교실이 10,000원이어서 내가 빔으로 일단은 볼 건데 이거예요. 616페이지 본인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할 때는 지금은 필기니까 위생곤충학 여기서 하지만 전자칠판 있는 강의실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서도 어떤 거가 있는지를 책에 본인 거를 보고 그 페이지 가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616페이지다 체크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걸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곤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머리통이에요. 머리통 두부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일명 흉부가 되는데, 흉부가 곤충은 우리는 그냥 가슴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슴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흉, 그러니까 전가슴, 그 다음에 중간가슴, 그 다음에 후흉, 일명 뒤에 가슴이죠. 그래서 가슴이 우리는 여기까지만 되는데 전가슴, 중간가슴, 후흉 된 거 후가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흉부가 이꼴 우리로 말하면 가슴이에요. 근데 그 흉부 세 가지로 구분된 것에 다리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는 어디에 있다? 천흉에 있고, 중간다리 중흉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게 첫다리, 중간다리, 후흉의 뒷다리.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가 배 같지만 여기까지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부라 그러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벼룩 가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에 관해서 질치가 있느냐, 협질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벼룩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곤충이라는 모양을 보는 건데 여기 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거를 쭉 보게 되면 본인들 책에 616페이지 이론도 있고 617페이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파리 잡았을 때 똑같지 않아요? 날개 띄면 어제 내가 이거 하라 그랬는지 우리 집에 파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문이 아마 방충망이 뚫렸는지 똥파리가 내가 들어가니까 나오니까 큰 게, 나는 매미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놀러 다니는데 아주 시끄러 죽겠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로 온 거야. 너 잘 만났다 하고 내가 문을 닫고 나서 이제 후들렀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보게 되면 곤충들은 거의 이렇게 됐잖아, 이게. 그래서 일명 장방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은 이 마디가 절이 한 자리예요. 그래서 절지동물 그러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걸 자세히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곤충은 머리, 흉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통이 있고, 두부가 있고, 흉부가 있고, 복부로 되고, 그 다음 다리가 몇 쌍이어야지 곤충이다? 4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드기 있지요? 진드기는 3쌍, 아니, 지금 4쌍이 아니고 3쌍. 다리가 몇 쌍? 하나, 둘, 세 개. 3쌍이 되는 것이 곤충의 정의인데, 우리가 진드기는 아니에요.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데 다리가 4쌍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곤충인데, 곤충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뭘 일으키는 것이냐, 질병도 유발할 수 있고, 거기에 앞에서 우리가 파리 같은 것들 얘기했잖아요. 공중보건학에서 그거랑 연관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충 용어 정의 봤고요. 그런 다음에 위생곤충학의 발달사를 보시자고. 첫 번째, 1878년도에 만슨이라는 학자가 사상충, 내가 앞에서 사상충은 토코스무기가 옮긴다. 그런데 실기 가면 다리를 이렇게 그려놔요. 다리를 그려놓고 나서 팅팅 다리가 분 거라면 저거 뭐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상충 그 모기를 찾는 거죠. 이게 토코스 모기, 아데스 토코 이꼴 토코스 모기 그런다 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옮긴다고 얘기했던 학자가 누가 되냐? 만슨이라는 거예요. 만슨은 일명 사상충이 모기체내의 감염 상태에서 발육해서 일명 옮겨진다, 이렇게 증명한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내가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러면 사상충은 발육형이다, 발육증식형이다, 경란형이다, 발육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한 것이 들어가는데 이만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곤충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질병이 많이 연결돼요. 그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간접전파, 그 다음에 직접전파 있고, 간접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기계적 전파, 생물학 전파,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전파 중에서 우리가 직접 전파, 간접 전파에서 생물학적 전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무생물 전파 이런 것들 했던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나서 여기서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는 대충 할 거다 이런 말 했던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만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로즈 있지요. 로즈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로즈 학자는 학질모기 이꼴 얼룩날개모기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그런다 그랬던 거죠. 아노펠라스라는 것은 중국 얼룩날개모기 속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기가 한 가지밖에 안 옮겨요. 그래서 말라리아밖에 안 옮기기 때문에 일명 아노펠라스 속 이꼴 중국 얼룩날개모기 속,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학질모기, 하루 건너마다 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루거리 또는 학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라리아 그러지만,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 또는 학질모기소 그러기도 한다는 거지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룩날개모기 이꼴 학질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영어로 말하면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 학질모기가. 그렇게 증명한 사람이 누구다? 로즈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몬드 있지요. 시몬드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시몬드는 흑사병을 전파시킨다는 거를 입증한 사람이에요, 시몬드가. 그런데 흑사병은 우리 앞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중세 때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거를 1300 이렇게만 안 이어져요. 1347부터 1348년까지 그러면 이어지지 않아요?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일명 하루 자고 나면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였던 그 무서운 패스트 이꼴 흑사병 있지요. 그 흑사병을 옮긴다고, 뭐가 옮긴다고? 벼룩이 옮긴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일명 거기 시몬드라는 거죠. 그래서 벼룩이 흑사병을 옮긴다고 입증한 사람이 시몬드라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내가 이 그림을 왜 안 지웠냐 그러면 벼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용, 후용, 그 다음에 전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벼룩도 곤충에 속하, 아까 깜짝아라. 벼룩도 곤충에 속하니까 그 동영상 딱 뭐가 깜짝 놀라 이게 떨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용, 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곤충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벼룩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있는 것이 질치라는 게 빛 같은 거, 그러니까 찬빛 있죠. 찬빛처럼 생긴 것이 질치예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찬빛 이렇게 해서, 왜 찬빛 알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가 있을 때 찬빛 가지고 이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를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자란 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20대 아니구나 30대 중반 내 조카가 있는데 걔가 자랄 때 초등학교 때 이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니가. 그래서 찬빛 파동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 20대는 또 그게 없어질 수가 있고. 이 모르죠? 알아요? 친구가 군대에서 돌았대가지고. 군대에서 왜 더럽게 안 씻으니까 이가 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학생들은 머리를 다 깎으니까 없을 건데 여자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찬빛 가져가는, 찬빛하고 똑같은 이것이 질치예요. 그런데 이 질치가 곤충 머리통에 있잖아요. 머리통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협질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벼룩을 나눌 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모기도 이렇게 생겼지만 벼룩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럴 때 지금 여기 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머리통이고, 그 눈 밑에 여기 턱 밑에 있는 것은 협질치라 그러는 것이고, 전용에 여기 이렇게 질치가 있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벼룩은 이름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기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패스트는 질치가 없어요. 질치가 없으면 뭐라 그런다? 무질치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벼룩들은 무질치 벼룩인데, 이거 할 때 이제 전자칠판을 가서 그려지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벼룩은 우리가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옮기는 것은 벼룩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개벼룩도 있고 사람 벼룩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벼룩 해가지고 뭐 닭벼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벼룩 같은 경우에 흑사병을 옮겼던 것은 질치가 있는 것이냐 질치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질치가 없는 무질치 벼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열대 벼룩 그런단 말이에요. 열대 쥐벼룩. 그리고 우리가 쥐들이 뭐가 되냐면 들에 사는 거기 때문에 들쥐 그런다고 공중봉어가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치
그러니까 열대 무질치 지벼룩이 옮겼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 그러면 질치가 없는 것이 패스트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거죠. 벼룩 중에서. 그리고 벼룩은 다리가 뭐가 된다 그랬었어요. 넓적다리가 뜀뛰기를 잘하면 이 넓적다리가 잘 발달돼 있죠. 벼룩도 이게 높이 뛰기를 잘해요. 자기 몸의 100배를 뛰거든요. 그래서 넓적다리 하나 실기 가서 넓적다리 그려놔요. 그럼 도대체 넓적다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팅팅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이게 지금 다리 이거잖아.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전절인지 기절인지 할 때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금 다리라는 뒷다리, 중간다리, 전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 한 짝을 떼어다놔 이렇게. 근데 여기 넓적다리가 띵띵한 게 나와요. 도대체 저게 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은 벼룩의 다리예요. 그럼 이것을 벼룩이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걸 옮기는 질병이 어떤 것이냐? 일명 장티푸스냐 아니면 패스트냐? 그럼 못 찾는 거예요. 패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질치, 벼룩인지 안 질치, 질치가 없는 것인가 놓고 나서 패스트로 옮기는 벼룩의 모양을 찾아라. 이것이 실기예요. 그래서 항상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가 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곤충학은 이제 전자칠판 가지고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재밌어요. 이 모양 너무 안 졸립잖아요. 여기 보고 나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웰터레드가 있죠. 웰터레드는 황열을 에집트 순모기가 옮긴다. 아데스 에집트라는 거, 아데스라는 건 순모기 속을 뜻하는 거죠. 에집트.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카 바이러스로 옮기는 것도 이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고 황열은 황열에 감염됐을 때고 그런데 이것을 이집트 그리기도 하지만 에집트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시킨다고 입증한 사람이고 그 다음 니콜은 발진디푸스. 발진디푸스는 이가 옮기는 거죠. 이가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참빗같이 생겼다 할 때 아까 이가 발진디푸스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발육형이다 아니면 배설형이다. 배설형이다. 그래서 내가 똥산재는 있지만 공중보건학에서 질병 옮긴 죄는 없다. 이러면서 이 얘기했던 거죠.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참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크레랜드는 아데스 소, 일명 순모기 속은 일명 댕겨를 옮긴다. 아데스 에집트 모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댕겨를 옮기는 모기도 에집트 뭐 거기에 있다시피 뭐가 된다. 에집트 순모기 이꼴 이집트 순모기 똑같은 거예요.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그러는데 뉴스 같은 데서는 이집트 순모기 그랬죠. 그거랑 같은 모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데스 속이라는 것이 일명 모기 아데스 에집트 모기 이거라는 거죠. 댕그열과 황열과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들이 같은 모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전파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학질 모기는 누가 이 말라리아 모기가 옮긴다. 누가 했다? 로즈다. 그 다음에 흑사병은 누구 얘기라고? 시몬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도 외워둬야 되지만 그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리고 곤충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616페이지, 617페이지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이제 지우기 전에 원통형이죠. 그리고 양쪽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 다리가 여기서 보이면 뒤에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숨구멍인데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전용, 중용, 후용. 그 다음 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항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산란관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명 쉽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파리를 잡아서 보게 되면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징그러워요? 안 징그럽죠? 꺼요? 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곤충의 가해 방법 보세요. 곤충의 가해 방법은 의외로 곤충은 짧고 잘나요. 잘난다. 쉬워요. 곤충이 의외로 쉽다니까 곤충은 변형도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파리를 모양을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운 것이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는데 직접 전파 이름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 중요시 해두시고 기계적 전파가 있죠. 기계적 전파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계적 전파가 아니고 기계적 외상. 기계적 전파는 간접이 되는데 기계적 외상 쉽게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시 해두시고 2차 감염이 있고 인체 기생도 특히 중요시 해두시고 독성물질 주입이 있고 5번째는 알러지성 질환이 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접과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섞어놓으면 혼돈하지 마시고 기계적 전파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절지동물이 등에나 목이나 벼룩 진드기 그랬어요. 그런데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거 아까 괜히 껐네. 이거 환절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절이 있는데 우리가 곤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정의가 머리통이 있고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고 이게 복부 배죠? 사람으로 말하면 배예요. 그리고 전흉은 4개로 나눠져 있다,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그 전흉이 3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흉부가 3개로 나눠졌는데 이 전흉의 앞다리,
중흥의 중간다리, 후흉의 뒷다리 이렇게 나눠진 것이 곤충이라 그랬던 거죠. 근데 절지동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곤충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거미강도 들어가요. 거미강은 다리가 4쌍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거는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625페이지 가면 있어요. 한번 봐볼래요? 대충 보게 되면 절지동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환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것이 절지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616페이지는 아까 그 그림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616페이지 보게 되면 그 곤충의 외부 형태에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매일 그대로 나요. 거기 보게 되면 좌우가 대칭이고 두부, 머리통, 흉부, 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리가 3쌍이다. 이것은 전흉, 중흉, 후흉에 있다는 것이고 그림 617페이지 있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러면 절지동물을 나눈 것이 있단 말이에요. 625페이지 보게 되면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거미강인지 곤충강인지 쭉 있다는 거죠. 62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위생절지동물의 분류에는 거미강이 있고 진해강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노랭이강이 있고 곤충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또 있는 거냐 하면 5번째 곤충강이 가장 중요해요.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다 곤충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미강도 있죠. 거미강에 진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강하고 거미강을 자세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절지동물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렇단 말이에요. 곤충과 또 절지동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럼 고가서 할 거니까 지금 절지동물이 뭔가요? 질문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질문하는 것이 서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시 597페이지 넘어오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절지동물은 등에, 목에 그 다음에 벼루, 진드기 이런 것들이 일명 흡혈하면서 물어뜯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물렁진드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말이 의미하다시피 물렁진드기는 물컹하게 생길 것 같죠. 엄청 물컹하게 생겼으면서 생김도 미련 곰탱이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먹어. 똥을 쉽게 말하면 싸면서 먹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을 막 배출하면서 계속 흡혈을 해요. 상당히 많은 걸 흡혈하는 게 물렁진드기예요. 그런데 물렁진드기 이꼴 옛날에는 공주진드기 그랬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물렁한 곰같이 생긴 것이 이름이 애칭이 공주진드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낸다는 거죠. 상처 속으로다가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균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올 수 있다는 그게 외상이 있고 두 번째는 2차 감염이 있죠. 물린 상처에 잡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인체기생이 있죠. 인체기생에는 파리 유충이 위나 피부에 기생해서 쉽게 구더기증을 유발을 해요. 구더기증이 이꼴 승저증인데 이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것은 파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기집 파리도 있고 집파리도 있고 똥파리도 있고 새파리도 있고 침파리도 있고 파리 종류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리가 날개 가지고 내가 어떤 구분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파리가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유발하는 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한테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파리는 없어요. 근데 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유기견들 어디 철조망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파도 구더기 나오는 이것들이 일명 파리가 옮기는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침이 배 터지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승저증은 뭐가 옮기는 거예요? 인체에 기생하는 질병에서 파리가 옮긴다는 거죠. 근데 지파리가 옮기는 건 아니에요. 승저증을 옮기는 파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 검정파리, 쉬파리 이런 것들이 옮기는 거지 우리 주위에서 많은 지파리는 승저증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 구더기가 나오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한테 천만다행히 사람한테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파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일단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은 누가 옮긴다? 어떤 것이 옮긴다? 곤충 중에서 파리가 옮긴다는 거죠. 끊어보시고. 그럼 이것도 인체기생이 있지만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루 그런 것들이 일명 피부에 기생해서 옴이나 구진 이런 것들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낭진드기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진드기 이꼴 여드름진드기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있고 독성물질 주입이 있죠. 물리거나 쏠 때 동나방의 동무에 피부가 접촉해서 생기는 건데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동나방이 있단 말이에요. 동나방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방 알죠? 모르면 나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비가 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나비와 동나방은 차이가 있지만 쉽게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나방이 들어왔을 때 실기예요. 동나방이 여기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파리채를 가지고 휘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앉았다 그러면 이것이 추광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도 추광성이 있죠. 불빛 따라오죠. 근데 모기는 일단 CO2 가지고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는데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광성, 쉽게 불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빛을 여기 안에다 켜놨을 때 동나방이 들어왔으면 이걸 파리채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실기 시험 얘기예요. 불빛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불을 끄고 바깥에 불을 켜고 이러면 날아가든지 아니면 여기 앉아 있으면 막 파리채를 휘두른다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물티슈나 아니면 수건을 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살포시 가서 탁 젖은 거예요.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동나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실기 가서 이제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이것은 독성물질 주입이 있죠. 그럼 여기에 곤충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진해, 벌 있죠. 중요피셔도 주고 벌 한 번씩 쏘여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벌도 많아가지고 근데 벌이 오면 뻐꾹뻐꾹 그러면 간대. 근데 진짜인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땡비도 많았고 벌이 많았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벌에 한 대 쏘이게 되면 애들이 이제 무서워서 피하는데 이 벌들은 쥐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문단 말이에요. 땡비 같은 것들 막 따라오면서 물어요. 떼를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벌에 물리게 되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벌 같은 거가 실개가 살 건데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은 어떻게 죽인다? 동물질을 주입한다는 거죠. 벌도 남을 쏠 때는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쏘는 거예요. 벌이 침을 갖다가 사람한테 주입하게 되면 저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착오가 있었던 거죠. 서로 오해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를 죽이는 줄 알고 따라오면서 물어서 침을 주입한단 말이에요. 침을 주입하게 되면 눈이 맞으면 눈에 이렇게 방탱이 여기만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았다. 벌, 중요피셔도 있고 독거미, 정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알러지 보세요. 알러지는 흔히 보는 건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바퀴라든지 깔딱구 그랬어요. 근데 깔딱구가 우리가 알러지성을 질환을 유발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별도고 이따가 이제 깔딱구는 질병을 안 옮긴다 그러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 보세요. 그럼 직접 피해를 구분해서 이름 알아두라는 거죠. 기계적 외상, 기계적 전파가 아니고 기계적 외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기생, 독성물질 주입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 피해 보세요. 간접 피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곤충보건학에서 전파 배웠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에서 이거예요. 간접 전파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간접 전파에는 생명체가 옮기는 것이 생물 전파, 그 다음에 무생물 전파 그랬는데 이거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란 말. 이 생물 전파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생물 전파 이꼴 활성 전파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계적 전파.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 이거죠. 지금 이거 얘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설명했으니까 여기 설명 안 해도 되죠. 기획 전파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긴다. 파리가 이런 짓을 한다. 또는 바퀴가 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에는 숫자가 커지는 모기나 그 다음에 뭐 벼룩 속에 들어가는 한 마리가 10마리 커지는 증식형, 그 다음 모양이 변하는 발육형, 거의 증식형이 다 곤충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우는 것이 일명 모모레오라를 썼어요. 여기서 황열, 일단은 패스트 있고 황열, 댕그열, 일본내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배설형, 발진티푸스, 발진열, 재결 이렇게만 외우면 통과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발육형은 우리가 사상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로아로아 사상초, 등에가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발육증식형은 말라리아. 그 다음에 칠칠파리가 옮기는 수면병. 경란형은 쯔쯔감시병 이꼴 양증병. 로키산홍반열, 진드기맥의 재결 이런 거 했던 거지요. 배설형은 곤충학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요거예요. 요거. 다 설명했던 거지요. 여기서 설명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공중보건을 듣고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듣지 말고 이 파트는 공중보건부터 듣게 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줄만 치고 가자고요. 설명 안 해도 되죠? 해요? 안 해도 되죠? 괜찮대요. 여기 실강이 괜찮다니까 그냥 가니까 공중보건을 듣고 오세요. 보자고. 거기 기계적 전파, 그 다음에 생물학 전파 줄 치는 거 중요시 해주시고 첫 번째 기계적 전파는 일명 물리적 전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겨주는 거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세균성 이질 똥이 있다. 그런데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는 반드시 에어드라 그랬던 거죠. 쉬제나 다이센트리아인데 여기에 있다고 치게 되면 내 손이 파리예요. 똥물을 쭉 빨아들인 이 파리가 이 세균성 이질까지 빨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막 룰랄라 돌아다니다 배 터지게 먹었네 이러면 다니다가 남의 밥에 딱 가서 앉으면서 밥물을 빨아먹으면서 또 이것이 양심도 없이 똥물을 뱉어놓으면서 빨아먹어요. 뱉었다 먹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 세균성 이질균 시젤라 다이센테리아를 똥에서 팝으로 옮겨준 숫자 모양 그대로 옮겨준 요것을 기계적 전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똥에서 B라는 장소 밥으로만 옮겨준 거다 이렇게 뜻하는 거죠.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줄 증식이나 발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그거 가번해 보게 되면 위생곤충은 주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파리나 집 근처에 사는 바퀴를 주가성 바퀴 그래요. 바퀴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소화기계다, 호흡기계다, 소화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전파 질병은 소화기계다.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럼 소화기는 어디서 또 배웠어요? 공중보건학에서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감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은 소화기 질환인데 장티푸스 이질,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다. 이 뜻이죠? 다 됐고 결핵, 살모넬라 이런 것들도 있지요. 왜 결핵은 장결핵도 있지만 우리가 가래 같은 걸 뱉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생물학 전파는 첫 번째 곤충 내에서 발육이나 증식으로 인해서 하고 그저 끝에 인체에 감염시키는 건데 가번부터 라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란형. 이꼴 난소전형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드기들이 요즘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기들이 잘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식형은 숫자 커지는 거지요. 우리가 모기 속에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곤충 속에서 한 마리가 10마리 커지는 것을 증식형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가 있고 그 다음 발육형은 뭐가 된다? 모양이 변하는 거죠. 증식 없고 단지 발육만 한다. 그 다음 발육증식형은 증식도 하고 발육도 한다. 경란형은 난소 내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난소 전형, 알을 낳는 곳이 난소지요. 경란형 이꼴 난소 전형 그런다는 거죠. 그럼 증식형은 거의 모든 곤충들인데 어떻게 외우라? 패스티클록사편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뒤에 걸 먼저 외우는 게 더 낫겠네. 황열, 댕두열, 일본내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발진디푸스, 발진열, 재결 우리가 이것이 폐설형이죠. 이렇게 오는 것이고 발진열, 주별에게 옮기는 것이고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이 있고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발육형은 사상충, 모기가 옮기는 거죠. 토코스 모기 그 다음에 로아로아증은 이꼴 로아로아 사상충 그리게 돼요. 등해인데 우리 등해 모양 아직 못 봤죠. 실기 가면 팔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지 큰 팔이 비슷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등해예요. 이런 게 있고 다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발육증식형은 말라리아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수면병인데 파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수면병이냐 채채파리가 옮기는 뭐 아메리카 수면병이냐 이럴 때 아프리카 수면병이 채채병, 수면병, 채채파리가 옮긴다는 거죠. 그 다음 난소 전형은 진드기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로키산홍반열 그 다음에 찌찌감시병 이꼴 양층병 그 다음에 진드기 매개 재결이 있는데 양층병 같은 경우에는 털진드기가 옮겨요. 진드기가 이제 곤충으로 왔으니까 털진드기가 옮기느냐 공중보건학에서 그냥 진드기 이렇게 오면 되지만 우리는 양층병 이꼴 찌찌감시병은 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니야? 나만 이런 느낌이 들어? 양층병 이꼴 찌찌감시병은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 털진드기는 털이 붕슬붕슬 났어요. 참진드기는 참하게 생겼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생김 자체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곤충은 다리가 4쌍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거미강에 속하는 진드기는 유충 때는 3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자충. 우리가 이제 자충이 뭔지 얘기를 할 건데 쉽게 우리가 뱀이 이만했다고 쳐봐. 이만한 게 성충이에요. 그런데 아래서 깨어나면 일단 요만했죠. 이만했다고 치면 성충이 되기 전에 요만한 것이 요거가 아래서 깨어나서 요만하면 이게 유충이에요. 불완전 변태하는 거. 근데 성충이 되기 전에 여러 번 모양이 변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은 다 자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충 다음에 애미가 되기 전에 변화되는 거를 불완전 변태선 자충. 아들 자자가 아니고 어린 새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유충 때는 다리가 3쌍인데 자충부터는 크기가 성충보다 작아서 그렇지 다리가 4쌍이에요. 그래서 성충인지 자충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진드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냐? 유충만 흡혈을 해요.
털진드기는 성충도 자충도 흡혈을 안 하래요. 그런데 뭐만 한다? 유충만 흡혈을 해요. 이런 것이 옮기는 것이 일명 찌찌감염병이고 양층병인데 내가 아마 공중보건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감기 몸살과 비슷한 것이 양층병이고 찌찌감염병인데 이것은 증상이 우리가 감기 몸살 같기 때문에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딱정이가 있다 이 소리죠. 유충이 우리가 이렇게 빨아먹은 이렇게 딱정, 물어 뜯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양층병, 이꼴 찌찌감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참하게 생긴 작은 소 참진드기는 뭘 옮겨요? 우리가 중증 열상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들어봤지? 공중보건학에서. 사군에 속하는 중증 열상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래서 소를 갖다 그려놓고 참진드기를 하나 붙여놔. 그리고 뭐 옮긴다는 거예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그 질병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 이꼴 살인진드기. 올해도 꽤 몇 명 돌아가셨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드기를 이제 더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드기 매개 재결도 있고 경란형 반드시 외우시고 다 외웠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시자고. 한 장 넘어가서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되게 돼요. 개벼룩은 중요히 보셔주시고 개벼룩은 그래서 벼룩은요 간신 같다 그랬죠.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요. 개부터 사는 개벼룩이 개가 죽으면 사람한테 튀어오고 사람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닭한테 가고 닭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간다? 쥐한테 가고 간신처럼 그래. 근데 이는 지고지순해요. 이는 사람한테 붙어있는 것은 절대 사람을 안 떠나요. 사람이 죽으면 저도 그냥 굶어 죽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면에서 보게 되면 벼룩이 간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옮겼던 거죠. 그럼 개벼룩은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 우리가 기생충 어떤 걸 옮기는 거냐면 개조충을 옮겨요. 중요한 표시 개조충. 개조충 중요한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축소조충, 외소조충 이거의 중간 숙주가 돼요. 중간 숙주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벼룩은 개조충의 중간 숙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벼룩을 삼켜서 감염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기는 이렇게 나요. 실기는 애들이 강아지 좋아하지요. 강아지를 끌안고 있어. 그럼 저 강아지가 뭔데? 아래 그림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강아지를 끌안고 있는 실기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끌안고 있는 애기가 나오면 이거와 관계된 기생충을 찾아라. 첫 번째 페디스토마, 두 번째 간디스토마, 세 번째 개조충. 그럼 뭐 찾는 거예요? 개조충 찾는 거예요. 그게 실기예요. 그럼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냐면 식품에서 얘기를 해요. 제1중간숙주, 간디스토마,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 외우렁, 제2중간숙주 민물고기 중에서 붕어, 잉어,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는 다슬기, 1중간숙주가, 2중간숙주는 가재개 이런 것들이 필기에서 나기도 하지만 실기 가서도 그림 그려놓고 이 사이클에 들어가는 곤충, 아니 기생충 찾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개를 끌안고 앉아 있었으면 일명 발진디푸스를 옮기는 거냐 개조충을 옮기는 거냐 그럼 뭐가 돼요? 개조충이다 이 소리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조충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기도 하지만 또 어린아이가 개벼룩을 삼켰다. 개벼룩을 실수로 삼켰다. 그럼 뭐를 유발할 수 있느냐? 개조충을 유발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기예요. 이제 곤충은 지워야지. 너무 지겨우니.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개조축을 삼켰다. 아니야. 개벼룩을 삼켰다. 그럼 개하고 관계된 것이 뭐가 된다? 개조충이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이 매개하는 질병에는 묶어다 중요시 해두시고요.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 댕결, 확렬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끊으라는 것은 뭐가 관계됐다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패스트와 발진열을 묶어서 벼룩이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끊어보시고 발진티푸스와 재결과 참호열을 묶어서 어떤 곤충이 옮긴다? 이가 옮긴다는 거죠. 이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키산 홍반열은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찌찌감염병과 양층병은 진드기 중에서 어떤 진드기다? 조그만 유충인 진드기가 털진드기가 옮긴다 이 뜻이죠. 그럼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쾌곤충이 있지요. 불쾌곤충을 영어로 뉴슨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불쾌곤충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보다는 한글로 뉴슨스 그래요. 그럼 그 영어 뉴슨스가 기분 나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불쾌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불쾌한 그 곤충 이꼴 뉴슨스는 깜짝이야 뭐가 떨어져 자꾸 뉴슨스는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요. 질병을 매개한다 매개하지 않는다 이거 잘나요. 뜻 잘난다고 매개하진 않아요. 곤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파리는 소화기를 옮긴다. 벼룩은 패스트를 옮긴다. 모기는 말라리아나 일본내음을 옮긴다. 그러지만 뉴슨스 곤충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분인가 이제 볼 거예요. 질병을 매개한다 안 한다. 매개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병을 매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쾌가 불겨가라.
혐오감, 공포감을 주는 것이 뉴슨스 곤충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뉴슨스 종류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깔따구가 있어요. 이름도 깔딱 웃기잖아. 깔따구 그려봐. 실기 가면 그래서 실기가 곤충이 의외로 재밌어요. 깔따구는 곤충이죠. 그럼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통이 있고 여기 있고 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배가 있다. 근데 다리가 거인처럼 됐어. 이렇게 나온 거 깔따구예요. 그런데 주둥이가 태화됐어요. 그래서 있는 둥만둥해요. 이거란 말. 이게 깔따구 그림이에요. 다리가 거인처럼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깔따구예요. 그런데 깔따구는 조그매요. 조그만 곤충이라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굳이 하려고 할 건 없는데 귀찮죠. 시골에 보게 되면 깔따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해질 무렵이면 오니까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깔따구예요. 그럼 아까 왜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뉴슨스 곤충의 대표적인 것이 깔따구예요. 깔따구라고 됐죠? 깔따구는 대표적으로 뉴슨스의 대표적인 곤충이라고. 그 다음에 주둥이가 태화돼서 물진 않아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하진모기예요. 지하진모기가 의외로 잘 나요. 그럼 이것은 도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는 유충이 장구벌레예요.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모기가 알을 물가에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에서 낳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유충이 자라요. 그때 그 유충을 장구벌레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구벌레들이 이제 유충이 되고 나서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에서 다시 우화가 돼서 성충이 되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붕 하면서 무슨 연기 같은 거 뿜지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가 없는데 봄에는 우리가 모기나 파리가 자랄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을 안 해요. 그런데 의외로 서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따뜻하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보일러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실이 따뜻하고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봄 같은데 한 3월이나 4월 초쯤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기들이 사람을 물을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귀찮게 그 지저분하게 그 유리창에 방충망이 있지요. 이거가 물진 않고 사람을 물을 그런 힘은 없어요. 지하진모기가 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귀찮게 한다고 해서 도시에서 우리가 보게 된 뉴슨스의 대표적인 곤충 찾아라면 지하진모기예요. 그리고 지하진모기는 뉴슨스가 아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것은 지하진모기 봄에 있는 그 지하진모기는 사람을 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뉴슨스의 대표적인 것이고 깔따구 맡아놓고 나는 것이고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도 줄 쳐보자고요. 깔따구 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 있지요. 귀뚜라미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귀뚜라미가 그냥 그런가 같는데 서울 살다가 시골에 이제 가끔가다 엄마네 집 가게 되면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귀뚤귀뚤 오는 소리가 아주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고음인지. 그래서 저는 뭐 귀뚜라미 왜 저러나. 그리고 어떨 땐 팔딱팔딱 뛰어와서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보게 되면 귀뚜라미가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옛날에는 시골 자랄 때는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시골 가면 뭐지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소리는 왜 이렇게 고음이라 꿰뚫꿰뚫 하는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질병을 유발하진 않고 뭐가 뉴슨스라는 거죠. 노린재가 뭔지 아세요? 노린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노린재가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건드리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진한 책상에 여기 진한 밤색 있죠. 이렇게 되는데 건드리면 막 이렇게 다리가 막 된 거 있잖아요. 노린재. 이게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요. 냄새만 더럽게 품지 우리 물지도 않아요. 이게 노린재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 지하진모기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지하진모기는 여름에 있는 것이 아닌 도시의 봄철에 한철 유행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지. 이런 것들이 뉴슨스라는 거죠. 그럼 곤충학은 여기서 보게 되면 뉴슨스 뜻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곤충 매개 질병 알아두고 그런 다음에 한장 앞으로 가가지고 직접 피해가 뭐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가 뭐고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 용어정에서 곤충이라는 건 아직 안 했지만 머리와 일단 두부가 있죠?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가 있는데 가슴은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따라서 다리가 세 쌍이 돼야지만 곤충이에요. 그리고 좌우가 딱 나눠진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곤충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스가 얘기한 말라리아를 전파시킨
전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라리아는 학질무기가 옮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시몬드가 흑사병을 옮긴다고 누구가 어떤 곤충이 벼르게 한다는 것이고, 곤충의 가해 방법에는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뉴스도 있고, 그래서 이론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기 전에 곤충을 이제 계속할 거니까 616페이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카메라는 적을 필요는 없고 그 뜻이 어떤 거를 한번 볼 거예요. 보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616페이지 보세요. 곤충의 정의를 고가 또 하겠지만 대충 곤충은 이런 거다 이렇게 놓고 나야지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묶어서 거기 616페이지에는 네모 4번에 묶어 중요 표시 좌우가 대칭이고 한전 마디가 있다는 거죠. 두부, 흉부, 복부가 뚜렷하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통에 두부에는 눈, 촉각, 구부가 있고, 세 쌍의 다리가 있다는 것은 전용의 하나, 중용의 하나, 그 다음에 후용의 하나 있다는 거죠. 복부가 있고 부속지가 있다. 이것이 곤충의 정의죠. 그 다음 617페이지 있죠. 요거 또 할 건데, 이제 앞으로 곤충이라는 건 감을 잡을 때 아 이런 것들이 곤충이구나, 여기에 대표적으로 모기 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598페이지에 거기 뉴스 순수까지 했어요. 여기에 관한 거를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있죠. 거기 첫 번째 656페이지 첫 번째 거기에 반슨이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발육해 한다고 증명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만슨이죠. 만슨이란 말이에요. 반크로프티 사상충, 쉽게 사상충이죠. 사상충이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을 모기가 옮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만슨이죠. 그럼 해설 보자고. 첫 번째, 만슨은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돼서 발육한다. 이걸 옮긴다는 것이고, 로즈는 얼룩날개 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죠. 말라리아 옮긴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시몬드는 흑사병, 이꼴 패스트를 옮긴다. 그 다음에 웰터 리드는 황열을 에집트 수모기, 이꼴 아데스 에집트, 이집트 또는 그리스 한다는 거죠. 옮긴다. 리콜은 팔진디푸스로 옮긴다. 그 다음에 크레레드는 일명 아데스소 이꼴 아데스 에집트, 똑같은 거죠. 이게 옮긴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 2번 보세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2번 보게 되면 말라리아가 전파시킨다는 사람 누구예요? 로즈지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시킨다는 것은 시몬드지요. 시몬드인데 패스트 보세요. 중세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망을 냈던 것은 무슨 질병이다? 패스트다. 여기도 나요. 공중보건학에서보다 여기가 더 잘 나요. 패스트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던, 인류가 지구상에 온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곤충이 옮기는 질환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패스트예요. 그런데 실기 가서는 그 패스트를 옮기는 것이 무줄치 벼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설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나와 쭉 풀어보시고, 6번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곤충이 가해하는 방법 중 직접 피해를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찾으래요. 직접 하는 것 중에서 1번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계적 외상, 그 다음에 2차적 피부병 이런 거에 모기, 벼룩 이런 게 있지요. 근데 인체 기생은 옴진드기는 맞아요. 옴진드기 맞는데 벌은 아니죠. 벌은 독성물질 주입이 되는 거죠. 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파리는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승저증은 맞아요. 근데 기적전파는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가 소화기를 옮기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인체 기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승저증은 맞지요. 그러니까 파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옴진드기는 일명 아까 여드름진드기, 옴진드기, 옴이 옮기는 거, 이것들은 인체기생이죠. 근데 뭐 때문에 정확히 틀린 거예요? 벌 때문에. 벌은 독성물질 주입이죠. 독성물 주입이란 말을 해설 보세요. 기계적 외상은 등에나 목이나 벼룩진드기고, 묶어 중요 없이 2차적 감염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에는 인체기생, 얘는 옴진드기, 그 다음에 승저증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파리는 우리가 소화기를 옮기는 거지 승저증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독성물질 주입은 일명 진해나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719페이지 가면 검정파리, 쉬파리가 우리가 승저증을 옮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파리, 우리가 흔히 보는 지파리는 소화기 질환만 유발을 해요. 그래서 해설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7번 보세요. 곤충의 직접 피해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요. 기계적 맞지요? 그 다음에 인체기상 맞지요? 근데 기계적 외상이에요. 기적전파가 아니고, 기적전파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간접이 되는 거죠. 해설문과 중요표시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과 인체 기생이고 간접은 기계적 전파, 물리적 전파 똑같은 거죠. 생물학 전파가 있다. 이거 작년에도 났던 거잖아요. 답은 몇 번? 우리가 보기에는 2번이죠. 8번도 중요표시 곤충이 가해하는 방법에서 직접 피해가 아닌 것 찾으래요. 지파리. 지파리는 소화기 질환을 간접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2번, 4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719페이지 한번 볼래요? 719페이지 보게 되면 승저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승저증이 있다 없다. 718페이지서부터 700 몇 페이지가 되는 거는 700 거기 710 몇 페이지 719페이지 가게 되면 파리가 있고 718페이지에 있구나. 구더기증 있잖아요. 구더기증이 옮기는 거 뭐 여러 가지 편성 구더기증이냐 101번의 해설 그 다음에 우발적이냐 반우발적이냐 할 때 지파리는 없어요. 지파리는 소화기를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지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오세요. 657페이지라서 8번도 중요표시 9번부터 어디까지 묶어 중요표시 하는 거냐면 11번까지 묶어 중요표시 9번에 기적전파에 속하는 거 찾으래요. 그런데 파리가 찾으려고 봤더니 파리가 없죠. 그럼 뭐 찾으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찾으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장티푸스. 다 묶어 중요표시 해주시고 12번부터 16번까지 묶어 중요표시 증식형에 속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증식형. 그럼 해설 먼저 묶어 중요표시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배설형은 곤충 해설 안 나요.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 배설형이 있고 증식형은 숫자 증식, 패스트 그 다음에 발진열 끊어보게 되면 이것이 주별을 옮기는 거죠. 1번 내용 확렬된 거예요. 발진디포스 재결이 있고 이거 옮기는 거죠. 발육형은 증식형이 없고 증식이 없고 발육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상충이 있고 로아로증이 있죠. 발육증식형은 생활 일부가 일명 모양이 변하고 그 다음에 증식도 한다는 거죠. 말라리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면병이 있죠. 배설형은 증식도 하고 배설물을 옮겨주는 거죠. 발진디포스와 발진열 재결이 있고 경란형 난소전형은 알을 통해서 또는 난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고 로키선홍변열과 찌찌감시병 진드기맥의 재결이 있고 그럼 답은 12번의 수면병이 아니게 되는 거죠. 13번 1번 내용의 생물학적 전파 유형은 어떻게 된다? 증식형이죠.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16번도 중간에 생물학적 전파에서 경란형에 속하는 거 찾으래요. 이거 작년 문제죠. 로키선홍반열과 양층병, 꼴 찌찌감시병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표시 안 한 별표가 없는 걸 나더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16번이 작년 문제죠. 2번이 되는 거죠. 17, 18 묶어 중요표시 생물학 전파 중 잘못된 거 찾으래요. 진드기는 양층병, 경란형 맞죠? 중국 얼룩 날모기, 말라리아 발육증식형, 토코스모기 사상충 발육형. 근데 빨간 진모기는 증식형은 맞지만 확렬을 옮기는 건 아니죠. 확렬은 에집트 스모기가 옮기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작은 빨간 진모기 1번 내용 증식형 맞지요. 그래서 증식형은 맞는데 확렬이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고 그런 다음에 19, 20 묶어 중요표시 다음 맞는 걸 찾으래요.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원충이죠. 말라리아는 원충, 이꼴 집신벌레예요. 그 다음에 파리는 뭐가 옮기는 거예요? 파리가 우리가 말라리아를 옮겨요.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겨요. 모기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래서 해설 보게 되면 해설 중요표시 드세요. 해설이 또 작년에 났던 거잖아요. 말라리아는 원충이 옮기는 거 찾아라. 말라리아죠. 이걸 일명 우리가 말라리아 그러기도 하고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학질 모기가 옮긴다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시고 확렬은 바이러스인데 에집투스 모기가 옮기는 거죠. 됐고 그래서 거기 2번이 1번 틀린 것들을 해설선한테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 2017년 문제고 해설이 2018년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거 찾으래요. 발진디푸스는 리케치아죠. 이가 옮기는 리케치아 찾아라 못 찾아요. 발진디푸스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답은 4번이 되는데 그 다음 작년에 원충이 옮기는 걸 찾아라. 발진디푸스냐 말라리아냐. 말라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까지 묶어 중요표시하라는 거죠. 20번 다음 맞는 거 찾으래요. 찌찌가미시병, 매개체 진드기, 털진드기죠. 리케치아. 해설 거기 보게 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묶어다 중요표시해 주는데 4번과 5번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발진열은 주별에게 옮기고 그 다음에 리케치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작년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찌찌가미시병, 진드기 중에서 털진드기인데 리케치아. 큐얼은 음식물과 우유, 리케치아, 패스트, 주별옥, 세균, 댕그열, 모기, 바이러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문제도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1번부터 24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 흑사병이 증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해설 묶어 중요 표시 우리가 보게 되는 흑사병은 위 중에서도 이제 곤충 가면 그 배설기관 같은 걸 할 거예요. 위에서도 전위냐 무슨 위냐 하는데 전위 내염과 내염은 일본 내염을 뜻하는 거죠. 황열은 위에서 균들이 증식해요. 그 다음 말라리아는 위에 외벽이에요. 위병. 그 다음에 사상충은 흉부의 근육이에요. 묶어 중요 표시해 두는데 흑사병을 찾으려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보세요. 22번의 중간에 인류상 가장 큰 피해를 준 질병 중에서 병원체 증식하는 곳 찾으래요. 그러면 뭐 찾으라는 거예요? 흑사병 찾으라는 거죠. 흑사병은 앞에서 21번에 전이 그랬죠. 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24번 중간에 병원 질병과 병원체 증시 발육되는 거 저지래요. 그래서 흑사병 잘 나요. 흑사병은 전이고 사상증은 흉부의 근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5번 말라리아 원충이 그럼 말라리아는 뭐가 옮기는 거냐 이렇게 나섰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말라리아는 원충이죠. 원충이 학질먹이 체내에 발육하는데 어디냐? 위배벽이죠. 답 몇 번? 2번이죠. 26번부터 28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 뉴슨스의 곤충을 찾으래요. 깔딱구죠. 해설다 묶어 중요 표시 뉴슨스는 질병 매개하지 않고 불쾌감과 혐오감, 공포를 주는 건데 대표적인 그 곤충이 깔딱구, 지하진모기,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도 아까 실감나게 아주 귀뚜라미도 시끄러 죽겠다 그러면 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 도시에서 지하진모기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27번 뉴슨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찾으래요. 뉴슨스라는 것은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끊어보시고 단순히 불쾌감, 불결감, 혐오감을 준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원 보세요. 깔딱구,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 지하진모기. 그래서 깔딱구하고 지하진모기는 별도로 또 수없이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가번과 답원이죠. 모기나 파리, 벼룩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28번 최근 도시에서 뉴슨스로 아주 나쁜 쪽으로 각광을 받는 거 어떤 해충? 지하진모기. 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론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설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은 별도로 양도 적지만 별도로 이론을 더 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해설에서 중요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은 의외로 또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곤충을 파리 모양 이상이 그려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외로 쉬운 게 곤충이 돼요. 이걸 또 안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풀었죠? 그럼 지금부터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10분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